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고 장례 미사가 끝나면서 과연 차기 교황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아시아에서 차기 교황이 탄생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이 그 교황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주목이 됩니다. 교황을 뽑는 선거 방식 콘클라베라고 하죠. 이 관련해서도 콘클라베는 어떤 것이고 또 과연 아시아에서 교황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뭐 벌써부터 로비전이 치열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외신 기사들도 이제 콘클라베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뭐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 콘클라베 어떤 겁니까? 네, 콘클라베는 이제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네, 이제 바티칸의 성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135명이. 예. 이제 추기경들은 전체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이제 추기경 한 명을 차기 교황으로 선출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되풀이해서 이제 한 명이 추대되면은 이거를 이제 공표를 하고 네, 이제 다시 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원래 이제 1274년부터 이 방식이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오래됐군요. 예, 그 이전 중세 초기만 해도 뭐 추기경은 물론이고 뭐 하급 신부나 평신도들까지 모두 선출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작용이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각국의 왕들이 이제 선출 선거에 개입을 하고 뭐 음, 부정부패, 금권 선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걸 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의 선거권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제 추기경들의 비밀 선거제로 제도를 아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부정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의적으로 선거를 지연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네.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아, 선출될 때까지 투표를 하는 현재 방식을 고안해낸데요. 음, 사실 이 콘클라베라는 말 자체도 이제 밖에서 문을 잠근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뜻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 그렇군요. 교황 선종 후에 15에서 20일 사이에 콘클라베가 열리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5월 6일, 늦으면은 5월 11일에 이제 콘클라베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내로 전 세계에서 선거권을 가진 추기경들은 바티칸으로 모이게 되고요. 이제 추기경들이 모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아마 선거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콘클라베 얘기가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가끔씩 나오죠. 무슨 뭐 여야 협상을 한다든지 정당의 뭐 합당을 결의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해서 잘 협상이 안 될 때 그러면 교황식으로 문 닫아 걸고 가서 끝장을 내라 뭐 이럴 때 이제 콘클라베 얘기가 나오고는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그런데 이 콘클라베가 이번에 뭐 역대급으로 좀 복잡해가지고 상당히 교황 선출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기간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보통 지금까지는 콘클라베가 3일 내로 차기 교황이 선출되곤 했었는데요. 네, 아마 이번에는 3일 내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좀 더 기간이 길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지금 선출 추기경당 구성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이제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135명의 구성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예. 어떻게 복잡해진 거예요? 현재 추기경단은 80% 이상이 최근 이제 12년 사이에 선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이제 50% 이상의 추기경이 이제 유럽 지역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30%대까지 낮아졌다고 하고요. 뭐 이란이나 알제리, 몽골 같은 이제 소규모 교단만 아하. 있는 지역 출신들까지 포함이 되면서 지금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출신 등 비서구권이 전체 50%를 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추기경들의 뭐 언어나 문화적인 격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선거 전에는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말이 통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동안 주로 유럽이나 서구권 사람들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했는데 네, 뭐 언어적 장벽이나 문화적 장벽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아마 콘클라베가 이전에 비해 표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워낙 인종도 다양하고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할 거고 또 나라마다 그렇게
이 소수 나라에서도 추기경들이 많이 배출하고 하면은 또 거기 나름대로 또 친분 있는 추기경끼리 이합 집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뭐 복잡해질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시아 출신 교황이 이번에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유흥식 추기경, 한국인 추기경이 혹시 그 교황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예. 이게 뭐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퍼센트지를 얼마나 봐야 돼요? 네, 사실 역대 교황이 이제 266명이 있었고 네. 그 중에 210명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 유럽 지역 출신들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교황청에서도 이제 가톨릭이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뭐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에도 워낙 신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대륙별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은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체를 통틀어서 아메리카 출신으론 처음으로 교황이 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과거까지 다 합치면은 아프리카 출신이 한 3명 있었다고 하고요. 중동 출신도 1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 중동 출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럼 뭐 아시아 이제 빼놓고는 다 있어. 오세아니아랑 아시아만 없었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번에는 아시아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사가 지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에 중국과 관계 개선도 굉장히 교황청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정말로 아시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음, 이제 그럼에도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음. 사실 이제 신도수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시아에서 선출이 된다고 해도 필리핀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거의 거기는 국교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식 국교는 아니지만 이제 필리핀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인 9천만 명의 신도를 지금 네. 거느리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카톨릭 신자 수는 한 600만 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도수 면에서 굉장히 가장 많은 수를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이다 보니 이쪽이 좀 더 우선권이 크지 않겠냐. 그래서 유추기경보다는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좀 더 아시아 권역에서는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에 방한했을 때 이제 방북하고 싶어 했고 네. 27년에도 그 뭐죠? 그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인가? 그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 일종의 우리나라를 가톨릭에서 주요 어떤 포교의 거점 국가로 아마 삼고 있는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신도수에서는 좀 뒤지지만 그래도 뭐 유흥식 추기경도 한번 좀 빗대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좀 되지 않을까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황청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하고 한국 지역 이쪽에 포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거를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만에 하나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래서 히든 카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히든 카드로서의 그 의미는 좀 있다라는 얘기네요. 어떤 추기경이 하여튼 교황이 되든 간에 지금 글로벌 정세 자체가 굉장히 뭐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전쟁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전투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좀 굉장히 각박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평화의 어떤 그런 해결사 전도자 역할을 교황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관련해서 좀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네. 또 교황청의 이제 시대적 사명 자체가 유럽이나 이제 중동 지역의 전쟁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책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마 핵심 과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카톨릭 신자가 14억 명이 넘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차기 교황의 메시지 자체가 갖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교황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각 추기경마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제 각종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콘클라베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좀 사람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역점을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뭐 진보파 쪽에 속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파들의 대
저 반격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사실은 뭐 보수파라고 보통 부르지만 실적으로는 이제 정통 가톨릭 교리를 지키는 데 좀 더 집중하는 쪽과 네. 그리고 진보파는 이제 교리보다는 좀 더 전 세계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예, 해결. 그런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경향이 큰 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전쟁뿐만 아니라 뭐 빈민 문제나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난민 문제 이런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본연의 교리에 맞춰서 상황을 해석할 것인지 네. 아니면 좀 더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제 입장을 크게 바꿀지를 놓고서 지금 음,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현재 지금 교황청 자체도 이제 모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향력 구축에서 상당히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인물을 지금 아마 교황청에서도 선출하기 원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황청은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먼 나라, 우리랑 관계없는 먼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세계의 대통령이 교황청입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뭐 가톨릭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황청에서 직접 조사도 나오고 다 교황청 허가를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교황청이 또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통치와도 또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황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또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기 교황 과연 아시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이 콘클라베 교황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